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6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죠. 지금 금리 동결이냐 아니면 추가 인상이냐를 두고 월가에서도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현지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전날 호주가 기준금리를 예상을 깨고 2연속 인상을 했죠. 이런 주변 상황이나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지표에 따라서 계속 예상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건너뛴다는 의미의 스킵이라는 발언을 많이 했던 게 지난달 하순의 일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시장에선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할 것을 거의 확실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26일에 4월 PCE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죠. 그러면서 6월에 금리를 올릴 확률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금리 동결 분위기가 좀 우세해졌고요. 지난주 2일이었죠. 5월 고용보고서가 다소 좀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신규 일자리 수는 예상보다 많았지만 실업률이 올라가서 금리 동결 분위기를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결국 FOMC 위원들의 발언과 지표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고 있는데요. 6일부터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돼서 14일 FOMC 발표 전까지 FOMC 위원들의 발언이 없습니다. 그동안 했던 발언을 종합해보면 대체적으로 FOMC에 투표권이 있는 지역 연은총재 5명과 집권당인 민주당이 임명한 페드 이사진, 연준 이사진은 대체적으로 6월 금리 동결 쪽에 기운 발언을 많이 해왔고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총재나 필립 제퍼슨 페드 부의장 지명자가 대표적인 예죠. 이에 비해서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공화당이 임명한 연준 이사진은 중립적이거나 온건한 매파적인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강경한 매파적 발언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FOMC 투표권이 없는 지역 연은총재들이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총재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총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의중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파월 의장이 반복해왔던 18번 중 하나가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FOMC 결과 발표 전날인 13일 다음 주에 나오는 5월 CPI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일단 6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좀 높은 것으로 대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6월 FOMC에선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이와 함께해서 앞으로 금리 전망, 연말 금리 수준이겠죠. 연말 기준 연 5.1%인 중간값이 더 올라갈지 여부가 큰 관심사항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물가와 고용, 소비 같은 거시 지표를 일단 봐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금리 인상과 비슷한 거의 같은 효과를 내는 사실상 금리 인상 정책, 사실상 긴축 정책이 어떨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은행들의 대출 축소,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이후 늘어날 미국 국채 발행, 그리고 연준의 양적 긴축 같은 게 금리 인상과 같은 영향 파급 효과를 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FOMC 위원들이 어떻게 전망하고 예상하는지가 향후 금리 인상 경로를 정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6월 FOMC 회의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최근에 미국 국무장관이 사우디를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사우디 간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이런 발언들, 평가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시도로는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미국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소식은 남자 미국 프로골프 PGA와 사우디 후원을 받는 LIV 리브 골프 그리고 유럽의 DP 월드 투어가 합병을 선언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남자 프로골프계에서 미국과 사우디가 패권 싸움을 해왔죠. 그 싸움에 종결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 해빙을 암시하는 전조다 이런 기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공교롭게도 토니 블랭컨 미국 국무장관이 사우디에 도착해 사흘간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 합병 소식이 나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사우디의 최고 권력자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고요. 다음 날인 7일엔 미국 걸프 협력회의 장관급 회의에도 참석을 합니다. 결국 미국과 사우디 간 얼어붙었던 관계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미국 공부 고위 관계자도 적극적으로 양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우디와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관계 개선에 나선 건 중동 내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중재로 지난 3월이었죠. 앙숙 관계였던 사우디와 이란이
7년 만에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미국은 피벗 정책으로 관심 중심 사항을 중동에서 인도태평양 아시아 쪽으로 넘어왔죠. 그 사이에 중국이 중동이나 남미, 아프리카 쪽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중동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죠. 대만을 두고 긴장이 커지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하는 건 막기 위해서 상황 관리를 하고 그래서 중국과의 대화를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중국이 크게 호응하지 않으면서 미중 간의 대화가 국무장관, 국방장관, 정상회담 그쪽으로 진도가 지금 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투트랙으로 중국 외에도 주변국들에 대한 관계를 개선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그중 하나로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이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이었던 자말 카스푸지 암살 배후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지목하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냉랭해졌었는데 이번에 사우디에 손을 내민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사우디가 나홀로 감산을 선언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관계를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물론 지난해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고 지난달에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우디에서 빈살만 왕세자를 만났는데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블링컨 장관을 시작으로 가서 어떠한 성과물이 나올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석이었습니다.